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부모가 손쉽게 아이들에게 사용하게 되는 겁박이 잔소리보다 독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과 어떤 식의 유대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 하고요. 이전 영상에서 마음이 편해야 공부도 잘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이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면 학습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럼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즐겨서 챙겨보던 EBS 다큐프라임에서 몇 년 전에 흥미로운 방송을 했습니다. 바로 공부아이 2부 마음을 망치면 공부도 망친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프로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짧은 실험을 했어요. 단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한 그룹에겐 가장 기분 나빴던 일 5가지를 적게 하고 다른 그룹에겐 가장 기분 좋았던 5가지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 기분들을 상기시킨 후에 시험을 보게 한 것인데요. 결과가 예상되시죠? 네, 예상하신 대로예요. 기분 좋았던 일을 적었던 그룹이 평균 5점 정도의 차이로 좋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한 교수는 이렇게 코멘트합니다. 공부를 하려면 뇌는 다양한 부위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돼야 하는데 긍정적 정서는 그런 확장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은 뇌의 사고력을 좁힌다. 애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면서 기분 좋게 한다든지 코미디 비디오를 잠깐 5분 동안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해준다든지 즉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면 순간적으로 문제풀이 능력이 확 올라간다. 이 말은 기분 좋은 상태에선 학습 능력도 좋아지고 뭐든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의 상태가 된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인지 명확해지더라고요. 아이들 기분 잘 맞추며 살라는 건가 하는 의구심과 불만도 조금 생기지만요. 김주한 교수의 말씀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이유든 간에 가정부라든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는 것이든 부정적 정서를 계속 유발하면 아이는 한마디로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그러느냐면 성적과 공부는 머리만 좋으면 돼. 감정과는 상관없어. 공부는 재미없는 거야. 어차피 참고 해야 하는 거야. 그냥 놔두면 공부 안 할 것 같아. 강제로 내가 시켜야겠어. 그러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력도 저하되고요. 문제풀이 능력도 저하됩니다. IQ가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애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분노, 공포, 증오심, 두려움, 짜증 이런 걸 느끼게 되면 공부는 못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채워주고 북돋워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할 일은 자유스러우면서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그것이요. 저는 감정을 공감해주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주기보다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제 일과 인생에 있어서 고민이 좀 많다 보니까 그 감정에 휩싸여 버리게 되는 순간 얼음 엄마가 되어버리곤 했답니다. 귀찮게 하는 것이 싫어지고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리고 두어 번 말을 해서 듣지 않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언성이 높아지고 내 안에 쌓여있던 화가 아이들의 행동을 기회 삼아서 분출되어 버리기 일쑤였죠. 뻥 하고요. 한번 그 시원한 맛을 보고 나면 이렇게라도 분출해야 나도 살지 그런 변명을 무기 삼아서 쉽게 소리를 지르게 됐었고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척 반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염려증이 심해지잖아요. 저만 그럴까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생기고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소한 행동에도 그 너머를 상상해보는 습관이 생기고 굳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하든 유심히 보게 되고 작은 것 하나까지 넘기지를 못하고 염려하고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했었고요. 영아 시절에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런 염려가 조심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점점 염려를 줄여도 되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우리에게 염려증은 좀채 사그라들지 않고 더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집에서 물이나 우유를 쏟는 것도 싫고 집을 사정없이 어지럽히는 것도 싫고 뛰어다니면서 먼지 일으키는 것도 너무 싫다는 이유로 그 염려증은 한껏 더 부풀어지죠. 그런 순간 예전에 저는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진행돼서 최악의 상태를 맞게 된다는 과장된 표현을 해서 결국 아이에게 겁을 주곤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아이를 겁박해서 다시는 그런 실수나 사건을 만들지 못하도록 못 박으려는 의도인 거죠. 이건 잔소리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를 들은 아이는 가끔은 짜증스럽고 퉁명스럽게 들릴 듯 말 듯한 대답을 하기도 하면서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쉽게 넘겨버리기도 하는데 때론 이런 반응이 정말 화나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겁박을 당한 상태에선 아주 공손하고 정확하게 네 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아이들을 내 구미에 맞게 그리고 다루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겁박의 방법이 효과적이긴 하죠. 간단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아이가 너무 고분고분하게 네 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 셈이 아니라면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이를 내 틀에 끼워 넣지 않고 그 아이 나름의 모양대로 커가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겠다던 현명한 다짐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리고 점점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한참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반성만 하고 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주 살짝 변해봅니다. 편한 마음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의 근육을 자꾸 키우고 집안 분위기를 안정적이고 상쾌하게 유지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모든 것을 참 잘 해나가더라고요. 그러니 겁박과 잔소리는 집어던지고 긍정적 정서를 많이 유발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2023년 올해부터 다시 아이들과 꽁냥꽁냥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매일 아가 때의 사진 보며 그리워하던 거 그만하고 지금 이 순간의 아이를 사랑해보자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 내일 말고 바로 오늘 실행하는 한 해 되시고요. 어디서든 행복하세요.